교육회사 마블러스 대표 임재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의 실제 구현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플랫폼 소개에 앞서서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마블러스는 2015년 말에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창업한 에듀테크 회사인데요. 영어 이름 보시는 것처럼 AR, VR, MR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실감형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놀라운 교육 경험을 준다, 마블러스한 경험을 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실감형 콘텐츠나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SK텔레콤의 2019년에 국정기획에서 출시했던 스피킷이라는 1초만 해외 연수라는 컨셉의 콘텐츠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대교, 옹진 같은 이제 교육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자체 콘텐츠를 출시한 경험들을 저희가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에듀테크 대회에서 2번 이제 장관상을 수상했고, 산자부에서도 저희가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저희가 기술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K텔레콤에 저희가 출시했던 제품 같은 경우는 5G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교육 서비스로는 론칭했던 이제 좋은 사례가 있었고요. 이처럼 저희 회사는 지금 창업한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실감형 콘텐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개별 콘텐츠들을 실제 운영하는 것들을 보다가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현장에 많은 이슈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 현장이라는 게 뭐 돌봄이나 실제 대면을 해서 수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못 가게 되면서 디지털 콘텐츠나 개별적인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니즈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격 교육 솔루션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응을 해서 그동안 잘했던 가상현실이나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우선은 가상교실을 만들어주자라는 컨셉으로 작년부터 사실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줌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교육 현장에서 보통 많이 쓰셨고,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공교육에서도 심지어 수업을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갈 때에는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 2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저희는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입장에서인데요.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대면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서로 호흡하고 좋은 면들이 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보통은 집이나 얼굴 노출을 하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냥 카메라를 다 끄고서 접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네모네모로 있는 얼굴을 보면서 대부분 이렇게 차단된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리도 사실 어렵고 어떻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반응 같은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대면에서 관리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어렵다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접속해서 이렇게 수업만 딱 하고 끊어져서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학습에 재미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점에서 저희가 그동안 잘해왔던 감성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에 끊어진 이제 감성을 비대면 환경에서도 연결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휴먼터치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기술을 하나 활용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한 플랫폼, 수업하기 편안한 거가 되게 좋지만 반대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재미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학습하고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 해서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또 많이 부상하게 된 이 부분이 잘 접목을 했을 경우에 실제 이거를 엔드유저로 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메타버스 컨셉을 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제품을 새로 좀 보완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우선 만들어진 제품의 저희가 플랫폼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공이 되고 우선은 이제 텍스트 기반의 채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3D 공간에서 놀다가 찾고 있긴 한데 지금 모습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이 돼서 이제 클래스로 소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줌에서 하던 수업이 이렇게 가상 교실로 옮겨져 있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얼굴 인식으로 이제 현재 상태가 표정이 반영이 되는 교실로 정리되고요. 이렇게 수업과 결과를 가지고 출석률 향상하는 아이들의 집중도 참여도나 이런 정보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쉽게 보실 수 있는 학습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정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서 여기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는 9월 이제 말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발한 이후부터 진행을 계속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왔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일단 저희가 구현을 하게 된 하나의 이유는 원래 학습이라는 게 딱 지식을 전달하는 순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놀이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았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저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단순히 수업만 하는 화상회의 솔루션이 아니라 그 전후를 다 담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더 되게 글로벌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성 AI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메타버스 컨셉을 좀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육 분야에 이렇게 메타버스로 교육 플랫폼을 만든 사례는 그리고 또 올해 론칭하는 건 저희가 최초로 이제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컨셉을 4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어나더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요즘에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다들 아시겠지만 나의 분신이나 아바타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요새 MZ 세대들한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단순히 게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옷을 갈아입히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실 이게 교육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거를 아바타를 저희는 AI 공부 잘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실제로 내가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다니고 디지털 학습을 하거나 자습을 하거나 이제 모든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들을 아바타가 실제로 같이 학습을 하게 반영을 시켜서 학습을 열심히 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서 아바타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연동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예전 시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마이룸에 들어가면 내 아바타가 성장하고 아이템을 구매해서 옷도 갈아입고 하는 식의 구성이 게임 요소를 조금 저희가 접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냥 나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거나 공부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랜드나 이제 그룹이라는 길드의 개념을 가져와서 실제로 친한 친구들이나 같은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은 방에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어떤 학습을 하고 있고 얼마나 다른 것들을 모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식의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이게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 타겟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차용을 해서 조금 더 교육 플랫폼이지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보았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했던 게 안전한 소통과 놀이라는 컨셉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나 게임 요소를 접목을 시킬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설프게 기획하는 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제 이슈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재미를 추구하게 만들면은 교육 강사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되게 우려를 하시는 두 가지 니즈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일반 플랫폼과 다르게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요즘에 이제 이미 글로벌하게 워킹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들이 이제 많은데요.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생긴 것이 여기 아이들이 접속을 해 있을 때 성인들이 이제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사실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뭐 왕따나 이런 폭력 같은 문제들이 온라인에서도 기형적으로 발생하는 사실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서 재미를 제공하는 뭐 게임이나 다른 도메인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할 수는 사실은 없을 텐데 이제 교육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고요. 그래서 단순히 막 욕설을 거르거나 하는 것들을 떠나서 조금 더 진보된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 좋은 접근을 차단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간의 소통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제 워딩이나 아니면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서 이제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매일매일 이제 들어와서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NPC라던가 게임에서 미션이나 퀘스트를 주는 것 같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타임미션도 그렇고 이제 게임 요소들을 차용해서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통은 기존 플랫폼에서 교육 콘텐츠로 학습한 내용들을 보통 연동을 해뒀습니다. 네, 이렇게 뭐 출석 보상이나 애들끼리 함께하는 리그나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메타버스 용어로 콘텐츠를 출시하기보다는 기존에 출시된 교육 제품이나 콘텐츠를 이렇게 맵이랑만 연동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저희랑 지금 결합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저희의 핵심 기술인 이 미라고 하는 게 마블러스 이모션 엔진의 줄임말인데요. 이 미를 가지고서 저희가 차별점을 넣은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에 뭐 저희가 사실 어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교육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로는 세 가지 키를 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공부자로 대변되는 아바타 분신이라는 컨셉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소셜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소셜에서도 좀 더 안전한 플랫폼이라는 컨셉을 잡게 되었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최근에도 포럼이나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경제 활동이나 이런 개념이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땅이나 물건을 파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거를 단순히 뭔가 코인이나 그냥 획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노동을 해서 그 레이버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실제 경제활동과 연결짓는 시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접목했냐면 이거를 단순히 현금으로 충전한다거나 아니면 사행성이나 랜덤으로 경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네이버에 이런 가치를 저희는 학교에서 하는 학습이나 이런 내용들의 연결을 지었고 단순히 공부한 횟수나 성취도나 분량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저희 마블러스 이모션 엔진으로 측정한 학습을 할 때 긍정적인 감정값이랑 그 다음에 집중 몰입도라는 내용을 연동을 지어서 여기에다가 경제활동과 보상을 더 부여하는 식으로 연동을 지었고 실제로 이제 교육 도메인에서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시고 훨씬 더 기존 방식보다 나은 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는 않을 거여서 마블러스 이모션 엔진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이렇게 다 쓰시고 계시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 부착된 RGB 그냥 일반 카메라로 얼굴을 보통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것처럼 얼굴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얼굴 인식에서 저희가 사람의 표정이나 그다음에 뭐 집중 몰입도 정보를 이제 뽑아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감정을 측정하는 이제 기술을 자체 AI 팀을 꾸려서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있고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대형 교육회사들의 플랫폼에 매달 월구독으로 이제 기술 자체가 사실 판매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메타버스에 접목을 하게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미라는 걸로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실제 학습자들이 공부를 몇 점 맞았어, 지금 80점 맞았고 이런 기존의 모든 회사들이 측정할 수 있는 지표만으로는 이제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뛰어넘는 다른 학습 효과라든지 지속성을 결정짓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세 가지 요소를 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 벼락치기를 해서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우리의 타겟인 유초등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유도를 할수록 학습 효과가 좋다. 두 번째가 당연히 똑같은 학습을 할 때 집중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좋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공부라는 게 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지능이나 뭔가 다른 요소가 영향을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린 시절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더 많은 영향이나 좋은 부분으로 이제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학습 지속도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이 긍정 감정과 집중도, 학습 지속도 자체를 마블러스 이모션 엔진으로 사실 측정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실제로 측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정확성을 검증해내고 있고요.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에 들어와서 놀고 학습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이것들이 검증이 돼서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는 것을 사실 저희는 검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표정이랑 집중 몰입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는 저희가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심령 반응이랑 또 표정값이랑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시선 추적 기술까지 애들을 해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인풋을 가지고 하나의 요소가 주는 이제 단점을 보완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다 집약해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웹에서 게임하고 모여서 채팅하고 노는 이제 기존의 플랫폼들이랑은 다르게 교육의 기능으로서 세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 수업,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인데 좀 더 가상 교실에 모여서 소통하는 기본으로 수업을 하자라는 원격 수업이 첫 번째가 붙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기존에 저희도 다른 회사에 같이 수익쉐어에서 만들었던 콘텐츠들, 다른 플랫폼에 존재하는 콘텐츠들을 다 연동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관심들이 많으신 메타버스 독서실이라는 컨셉, 세 가지 형태의 수업이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 미라는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소통을 하고 놀다가 교실에 소환되면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은 아바타로 이렇게 20명, 30명이 앉아있는데 아바타에 실제로 아이들의 표정, 감정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울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대시보드라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걸 짰었는데, 사실 원격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판서도 하고 화면 공유도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런 대시보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런 UI UX를 좀 신경을 써서 집중을 친구들이 많이 하면 이렇게 호강이 더 비치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 집중도나 감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엎드려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접목시켜가지고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독서실에서도 친구들이 뭐 공부하는지, 지루한지, 졸고 있는지 떨어져 있어도 같이 독서실이나 스터디룸에 모여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술들도 접목을 해봤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수업을 마치거나 콘텐츠를 학습해서 그 코인이, 그 크립토의 코인을 지금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보상을 코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는 마블러스 이모션 엔진으로 측정한 값에 따라서 집중도가 좋거나 감정이 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됐을 경우에는 보상의 배수를 더 주는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교육회사들이랑 같이 해서 나도 모르는 우리 아이라는 컨셉으로 저희 기술에서 측정한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이제 리포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습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 아니면은 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가장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보여드렸을 때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뽑을 수 있는 사실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체류하는 시간도 많고 그 안에서 소통하거나 인터랙션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얼굴이나 이런 인식을 통해서 음성 영상 정보를 모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이런 감정이나 몰랐던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그것에 부모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리포트를 지금 또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보도화를 시켜나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커머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새로운 시도이긴 한데요. 그동안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보통은 경제활동이 그런 가상이나 온라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저희 도메인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국내한 것들 예를 들면은 교육회사들이 동네 공부반이나 러닝센터나 이런 데서 아이들의 보상을 주면서 뭐 학용품이라도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달란트라던가 어떤 이름들로 예전부터도 보상을 주고 또 같이 모여서 경시대회나 랭킹을 하고 이런 운영에 사실은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메타버스 내에서 가능하고 또 그렇게 모아진 것들로 단순히 온라인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좋아하거나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키즈 커머스 제품들을 살 수 있게 지금 연동을 또 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별도로 출시를 해서 워킹을 시키고 있는 이제 미샵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을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동시키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다 따로 이제 준비 중인 내용이어서 올해 이제 연말 정도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코인은 저희가 블록체인 회사들도 이미 미팅을 하면서 같이 기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행성이거나 아니면 코인의 가치가 폭락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룹으로서 이런 코인이나 각각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연동의 시도도 해보고 있고 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에는 신원 이제 보안이라든지 신원 확인이나 회원 정보 연동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서 우선적으로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의 플랫폼은 우선적으로는 B2C 서비스로 지금 론칭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공 쪽에서도 수요가 많으셔서 또 한쪽에서는 공공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회사들, 기존의 파트너사였던 교육회사들이 같이 이거를 출시를 하자라는 많은 제안들을 주시고 계신데 이제 저희가 이걸 독점을 하거나 사실은 뭔가 배타적인 서비스로 가기보다는 다양한 파트너사들이랑 각계에서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전략을 잡아서 이렇게 디바이스도 좀 확대를 하고 기존 플랫폼과 연동하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하는 메타버스 세계는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단순히 3D로 바꿔서 아바타가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진 않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요즘에 우리의 메인 타깃이었던 MZ세대 특히 더 어린 친구들의 행동 양식이나 생각의 방식들 그리고 특히 디지털 안에서 이 친구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대변하는 게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나 이런 기술적인 공간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라는 걸 활용해서 결국은 기술적인 다른 시도를 하거나 플랫폼을 새로 제공하거나 배타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해서 기존 회사랑 그냥 경쟁하겠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반영되는 아이들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공부라는 것에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세계를 메타버스 컨셉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나 제품들과 평행세계로 연결하는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교육 도메인에서 메타버스를 최초로 이렇게 가져와서 실제로 기획하고 또 출시를 앞둔 아니면 파트너사들이랑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회사가 기존에 창업 초기부터 고민하고 좀 시도했던 많은 것들이 재미있게도 올해 이제 이런 트렌드를 만나서 조금 더 빠르게 내년부터는 실제로 프랙티컬한 그런 사례들을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당연히 빠르게 종식이 돼야겠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는 이게 한번 변화된 디지털로 가는 흐름들이 바로 이제 예전으로 이제 회귀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조금 좋은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고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